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질 대 네덜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중국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5세트에서 2점 차 리드를 잡으며 승리가 유력했는데 클러치 상황에서 연속 실점이 컸습니다. 그래도 가비가 빠진 첫 주차인데 베르그만과 메네세스가 공백을 메웠고 나시멘토는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큰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첫 경기에서 독일에 패배했습니다. 밀리던 경기에서 3세트를 가져오며 흐름을 바꾸나 했지만 4세트를 다시 내줬습니다. 마린과 야스퍼 등 이번 대회 주전급으로 나서는 사이드 공격수들이 분전했지만 안 부이스의 공백이 컸습니다. 그래도 중앙에서 속공과 오픈을 가리지 않고 득점한 미들블로커 팀머만과 바인스의 존재감은 컸습니다. 네덜란드도 야스퍼를 앞세워 승점을 노리겠지만 전력차를 극복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브라질의 뉴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나시멘토가 페르난다 세터의 빠른 세트를 받아 네덜란드 블로킹 벽을 폭격할 것입니다. 브라질이 중국전 패배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 대 도미니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첫 경기에서 승격팀인 크로아티아를 제압했습니다. 요다노바와 파스코바, 마리노바의 삼각편대는 높은 공격 성공률로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했는데 바라코바 세터의 세트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서브가 좋은 선수가 많았기에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도미니카는 첫 경기에서 일본에 패배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용카이라의 쌍포를 앞세워 한 세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이드와 후위에서 큰 공격은 잘 나왔지만 서브 득점에서 크게 밀린 데다 야네이리가 나선 리베로 포지션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지네이리와 엘리사 등이 유효 블로킹을 잘 만들었고 장신 선수들을 앞세운 화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가리아도 화력이 좋은 팀이지만 엘리자베스의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공격 시도를 저지하긴 힘듭니다. 또 도미니카 역시 불가리아 못지않게 위력적인 서브로 상대 후위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폴란드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첫 경기에서 캐나다에 역전승했습니다. 초반 세터와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기에 공격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던 아포지 스티시악이 경기 중반 이후 살아나며 20득점 이상을 해줬고 로잔스키의 퀵오픈도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소속팀 일정 관계로 첫 주차에 합류하지 않은 주장이자 주전 세터인 요한나 보어시의 공백은 분명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첫 경기에서 태국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3세트까지 2세트를 먼저 내주는 등 끌려갔는데 45세트를 내리잡았습니다. 슈퍼스타 아포지신 예고누가 합류하지 않은 데다 안트로포바도 1주차에 빠졌는데 은하칼로가 24득점을 폭발했고 다네시와 마자로가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시절의 전력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고누와 안트로포바가 빠지긴 했지만 은하칼로 자매가 맹활약하고 중앙이 강하기에 폴란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합니다. 또 실라가 선발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티시악과 로잔스키를 앞세워 맞불을 놓을 폴란드지만 보어시의 공백이 강팀 상대로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캐나다 대 태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폴란드 상대로 2세트를 먼저 가져가며 승리를 노렸지만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공격 득점 36득점 포함 40득점 가깝게 몰아친 알렉스 그레이가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아쉬웠습니다. 반 니크의 부재 속에 믿고 기용할 아포짓이 없었던 점이 페인이었습니다. 강팀 상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이나 조세비 그레이의 대각에서 득점에 가담해야 합니다. 태국은 디펜딩 챔프인 이탈리아 상대로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는 등 선전했지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상 우려가 있던 폼푼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소화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핀피차야와 차추온, 아차라폰 등 공격 삼각편대는 50점을 합작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경기에도 그레이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으로 상대에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편중된 공격으로는 태국의 조직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높이는 좋지만 다소 느린 캐나다 상대로 빠른 공격 시도로 득점을 만들 것이고 아차라폰과 핀피차야가 강한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들 태국이 대회 첫 승을 따낼 것입니다.
5번째 경기는 위트레흐트 대 스파르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는 리그에서 15승 9무 10패를 기록하며 7위를 차지했다. 홈에서 8승 5무 4패로 꽤 선전했는데 17경기 15실점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이 돋보였다. 시즌 막판 홈에서 3연승을 달리며 기세가 좋았다. 플레이오프 단골 진출팀인 만큼 경험도 풍부한데 4강 홈 경기에서는 4승 1무 1패로도 성적도 꽤 괜찮은 편이었다. 공격수 바스 도스트, 아민 유네스, 수비수 라몬 핸드릭스 등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다. 주전 수비수 반 더 호른의 퇴장 징계로 인한 결장 역시 불안 요소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17승 8무 9패로 리그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원정에서 7승 6무 4패로 홈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했다. 시즌 내내 6위 자리를 지키며 안정적인 리그 운영을 보여준 점은 강점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워낙 하브리그를 전전한 기간이 길었기에 플레이오프 경험은 20-21 시즌이 전무하고 그마저도 단판 승부로 치러져 4강에서 페에노르트에 0대2로 완패했다. 스쿼드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위트레흐트가 9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위트레흐트는 홈에서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상대로 최근 7연승을 기록 중인데 18골을 넣고 단 2골만 내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다. 이를 포함해 홈에서 16경기 연속 무패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플레이오프 경험에서도 두 팀은 큰 차이가 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헤이렌베인 대 트벤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이렌베인은 리그에서 12승 10무 12패를 기록하며 8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홈 성적은 6승 3무 8패로 원정보다 되려 좋지 않았는데 21득점 26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마찬가지였다. 시즌 막판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정도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비수 반 아켄 요스트와 반 비크스벤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 트벤테는 18승 10무 6패로 리그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홈에서 무패를 기록한 것과 달리 원정에서 5승 6무 6패로 다소 부진했는데 17경기 20득점으로 홈에 비해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리그 막판 4연승을 거두고 5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컨디션은 좋은 편이다. 백업 미드필더 맥스 브룬스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헤이렌베인이 4승 4무 2패로 우위를 보였다. 이번 시즌 2차례 리그 경기 결과도 헤이렌베인이 홈에서 2-1로 이기고 원정에서 3-3으로 비기는 등 강세를 이어왔다. 헤이렌베인은 최근 10시즌간 6차례나 플레이오프에 나섰는데 홈에서는 4승 2패로 꽤 강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트벤테는 이 기간 플레이오프에 나선 경험이 없다. 이런 성격의 경기에서는 경험을 무시하기 힘들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